훌륭합니다. 훌륭한 아이들이 너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할 적에, 내가 할 적에 학생들은 어떤 AT를 활용해야 할까요? 내 사고, 그 다음에 조사, 의사소통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셀프페이스인 거예요. 조사를 수요일날 몰아서 하는 날도 있고요. 좀 시간이 되는 날 주말에도 좀 보고 또 답변했다가 월요일날 또 조사를 좀 했다가 답변하고 이렇게 셀프페이스 자기관리 기능도 많이 인벌브가 됩니다. How to Students Way. 그래서 제가 아이백에서 경험했던 신호등 과제로 이제 경험했던 ATT와 ATL, 아까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죠. 탐구 기반 학습, 스스로 내가 지식을 막 찾으려고, 탐구를 하려고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개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urriculum이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한국 교육과정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의 맥락에 어울리는 국제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되고, 이게 구글 닥스잖아요. 같이 친구들이랑 의논하면서도 교수님이 이렇게 좀 대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소통을 하면서 배우기는 합니다. 이게 500만 원짜리 피드백이에요. 현타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고3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적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하리. 그래서 혹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보세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판타지 풋볼이라고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넣어서 경기 상상 속의 경기를 뛰게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있을 때마다 현타가 올 때마다 혼자서 상상을 합니다. 나는 만약에 DP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수업을 설계할까? 오늘도 사실은 학부모 상담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다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보이잖아요. 오늘 꿈에서도 어떤 애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대학에 뜻에 생겼대요. 대학을 너무 가고 싶대요. 저를 붙잡고 선생님 저 내신 3.5인데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요. 꿈에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딱해서 아 그래 3.5? 그럼 가천대학교부터 볼까? 수학책 아세요? 그 2,000점짜리 가천대부터 볼까? 가천대 328페이지 소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하기 위해서 막 상상 제 나름의 판타지 수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릴 수업 사례가 많지 않아서 먼저 DP 수업을 짜려면은 제일 강조하는 게 백워드 설계 모형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ATT, ATL, IB 프로파일 러너 이거를 잘 섞어야 되는데 바라는 결과를 확인. 위에가 뭐냐 하면은 IBDP에서 Language B라는 제2외국어로서의 언어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External Assessment,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IB Exam Language B 스탠더드 레벨의 예시 문제예요. 보면은 온라인 러닝이 되게 퍼퓰러를 하고 있는데 너의 로컬 거ቨ먼트, 우리 학교로 치면은 서초교육청이 is not doing enough to get access. 그래서 뭔가 아래 3개의 포맷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글을 써라가 과제인 거예요. 수능인 거죠, IB Exam. 근데 막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글을 쓰는 학습자 산을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수업을 할까? 뭐 도입 활동 이렇게 해도 되고 1, 2차 시부터 16차 시로 해도 되고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간단한 기사를 갖고 와서 애들한테 읽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뭐 AIDT든 온라인 학습, 줌이든 장단점은 무엇인가 막 애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활용하는 ATT는 맥락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관리.
내가 원하는 러너 프로파일은 inquire,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질문을 던지는. 그 다음 수업에는 혹은 이제 활동 1로 넘어가서는 텍스트 유형 탐구.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포맷 중에서 글을 써야 하니까. 그러면은 편지를 예를 들어서 쓰게 할 것이다. 그럼 편지를 읽게 하고 뭐 dear 뭐적으로 시작을 하는 글이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끝나고 애들끼리 같이 막 편지를 보면서 막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아 dear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네. 아 이렇게 쓰는 상상을 해요. 제가 이런 수업을 했다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던져줘요. 온라인 학습이 문제야.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까? 애들끼리 막 협력을 해서 제가 실제로 할 수업이에요. 오픈 마인드 러너 프로파일이 러너가 되어서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자주 쓰이는 표현을 정리를 해서 나만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웠던 프로포설 레터에서 쓰이는 표현 문장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리스크 테이커 러너 프로파일을 넣은 이유는 뭔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아이디어 냈던 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리스크 테이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수행 과제로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방과후 수업으로 작년 3학년 애들을 데리고 한 게 있는데요. 대주제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조금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주제는 환경이고 제가 아이들한테 던졌던 inquiry question은 뭐였냐면은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서초구거든요. 서초구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뭐가 있을까? 애들끼리 3, 4로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주제를 자기 진로 진학이랑 관련을 해서 찾았어요. 물론 우리 학교 에이스 애들만 모아놓은 방과후 수업이기는 했어요. 어떤 그룹은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약품 폐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막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약국에 이거를 리턴을 해야 이게 올바른 폐기 방법인데 자기네 집도 그렇고 친구들네 집도 그렇고 다 그냥 가정에서 일수 처리를 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트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학원을 가보니까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여름인데 춥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그러면 먼저 사실 개념, 사실 퀘스천, 사기론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사실적 퀘스천, 재생에너지 뭐가 있을까?를 막 조사를 해요. 개념적 퀘스천,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 학교에서는 활용을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뭘 갖고 왔냐면은 탄소 보고서라는 걸 써왔어요. 지네들이 행정실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 쓰는 전기세, 수도세, 일수 봉투 사는 거 이거를 다 영수증을 떼와서 다 떼와가지고 이거를 나름의 그 탄소 발자국 캘큘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탄소 발자국으로 계산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랑 재생에너지, 그 소셜 패널을 연결을 지어서 소셜 패널을 몇 바이 몇을 사면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절약이 될까라고 던졌더니 또 그걸 막 계산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탄소 발자국이 이만큼인데 소셜 패널 몇 바이 몇을 몇 개를 옥상에다 설치를 하면은 매해 이만큼의 전력이 탄소 발자국이 세이브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실제로 소셜 패널 설치를 해볼까?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고 행정실의 협조도 이제 잘 안 되고 해서 무산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갖고 잘 생기부에 녹여가지고 뭔가 이런 inquiry다, thinker이다, risk taker, reflective한 러너들이다 라고 제가 잘 써서 연명 항공을 했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런 수업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도전 과제 한계점은 이게 그 지식의 과정 구조이잖아요. 사실 사회과나 과학과에서는 이거를 쓰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왼쪽 표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영어는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과정의 구조에 해당하는 과목이잖아요. 제가 환경 수업 그걸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탄소 보고서를 다 영어로 쓰게 했거든요. 해보니까 영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구조대로 영어 수업을 하려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쨌든 이거를 따라서 하려면은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독해력 이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깔려야 가능한 건데 이거대로 과정의 구조대로 도대체 특히 고등학교 수능을 앞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계점이자 도전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시 제가 아이백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백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Formative Assessment로 매주 목요일 신호등 응답, Traffic Light Response를 하게 했고 학기 말 과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DP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똑같이 Formative Summative로 이루어져 있는 내신 성적이 있고 이 IA, Internal Assessment에 덧붙여서 EA, External Assessment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인격이죠. 네. 우리 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번에 연곡자 제가 평가계획서 쓰면서 만든 건데요. 사실 이거 쓰면서 다른 업무 하기 바쁘느라 그냥 작년에 있는 거 베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수능을 그래도 막 40% 넘기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고등학교 영어 특히 등급 나오는 과목에서는 적정한 선이 20%. 그 다음에 기말 발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네,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면서 약간 아이비랑 연결을 지어보자면 만약에 DP 수업을 설계할 때 이밸류에이션을 내가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DP 수업이었다면은 수행평가를 할 때도 뭔가 클리어한 오브젝티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ATT, 이런 ATA를 활용을 해서 이런 러너를 만들어내야지 라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세웠을 것 같아요. 포머티브 서머티브 중간고사 기말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평가를 상상하면서 이 계획표를 작성했겠다. 거기에서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받은 쪽지인데요. 며칠 전에 왔어요. 갑자기 수행평가 학생 부담 경감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아래 것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 쪽지를 받고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왜 학생 부담만 경감하고 내 부담을 경감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학생 부담만 경감하고 왜 나는 아무도 안 챙겨주지? 여기에서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맞닥뜨린 도전 과제가 뭐였냐면은 아이비 평가를 보면은 특히 DP에서의 평가는 정말 빡세요. 제 동생도 아이비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동생을 보니까 저는 외고를 나왔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국제학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방과후 활동 열심히 하고 행복한 학교 아니에요. 정말 빡세요.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맨날 학생 부담 경감을 놓치고 있는지. 애들이 잘 되게 하려면 평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모티베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좀 모티베이션이 확 떨어지는 쪽지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상한 이데아 아이비는 어떨까? 이거 아이비 이그젠 리크 치면 나오는 기사이거든요. 네, will grading be fairer this year? Leaked papers, 이그젠 리크. 타임존도 달라요. 우리는 수능이 다 비행기도 멈추요. 다 같이 보는 일제식 시험이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국제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임존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북아메리카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시간차로 인도에 있는 학생,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팔면 그만인 거예요. 나 이거 시험 받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유출되기 너무 쉬운 구조예요. 아이비도 딱히 답은 아닌 것 같다. 너무 회의적인가요? 네, 죄송해요. 요즘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일주일 계약하고 계속 야근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좀 해피하고 싶은데 저 원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IB, ATT, ATL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백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How much do you know about your curriculum? 아이백을 할 적에 보면은 모든 문서를 열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아이비 러너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비 러너 프로파일, 학습자상, 우리가 어떤 학습자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을 괴롭혀요. 계속 이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 외우고 싶어도 외우게 되어 있어요. IBDP나 IB 교육과정이 따르잖아요. 우리는 2015 이제는 개정 22 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우리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인고 준비할 때만 이거 빡빡 외우고 나오면서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맨날 공문으로 내려오지만 클릭조차 하지 않아요. 네. 근데 IB는 이거를 정말 사람이 안 외우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고 사람을 정말 괴롭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거를 가르치는 내용, 왜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 학습자가 되어가는지, 메타인지를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제 동생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너는 아이비가 왜 좋았어? 라고 물으면 제 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비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습자 상을 막 줄줄이 외워요. 그리고 아이비는 이래서 좋고 이런 교육과정이 있고 이런 거를 따라가지고 자기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고3 우리 반 애들한테 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게 저는 메타인지에서 오는 차이라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IBDP가 정말 좋은 걸까?가 제가 느끼는 도전 과제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스레드에서 그 어떤 학부모가 아이비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자녀 책상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는 걸 봤대요. 보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질문을. 네. 나에게 묻고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아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글은 글 쓸 때 기억하기, 평가 기준을 그냥 맞추지 말고 기준의 목적을 이해하기. 중학생인데 이런 셀프 이밸류에이션이 되고 인콰이어리 되면은 너무 제가 학부모여도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에서 오는 학습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스레드를 보면은 그냥 스위스에 있는 사립교육 업체 정도인데 꼭 해야 하는가? 이분은 또 너무 비관적이시긴 하세요. 네. 여기 밑에는 보면은 뭐냐면은 IB 학원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교육이랑 피해갈 수 없는 사교육. 벌써부터 상위 1% IB 학부모를 만드는 강의 시리즈.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 시장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네, IB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학생이 작년에 탄소 보고서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걸 저희 학교에서 그 같이 자매 교련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의 메인 소스 CO2 이미션은 뭘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보고 왔는데 하하. 천천히 찾으세요, 선생님. 사실 지금 고3들이 수시 완전 막바지라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기고 오늘 제주도에서 사실 오고 싶어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 우리 원래 스노볼 멤버이신 유수민 쌤이랑 또 제주 과고 선생님 한 분이 오늘 오기로 예약을 다 해놓으셨었다가 결국 못 오셨거든요. 고3 두 분 다 담임이셔가지고 지금 너무 바쁘신 때인데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셔서 네. 근데 이것만 지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 학교 뒤에 되게 큰 산이 있거든요. 산도 있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카본 이미션. 그래서 우리 학교에 사용한 2월, 3월 사용한 킬로와트 단위로 그럼 이게 만들어내는 산소 발자국은 얼마다. 그래서 이제 그 난방이랑 냉방 2월, 3월, 4월에 이렇게 쓰고 최고조는 뭐 언제다. 물, 수도세 같은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얼마 샀는지를 토대로 계산해서 이것이 배출해내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 그다음에 그래서 최종 2월에서 4월 이렇게 2월에서 4월로 측정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왜냐하면 애들 가정으로는 여름에 그리고 한겨울에 최고조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2월에서 4월,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고 그런 자기들의 가설을 프루브하는 그런